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공하는 교육, 행복한 부모라는 주제 2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 1편에 이어서 2편에서도 역시 21세기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에서의 성공. 물론 인간적인 성공이라든가 여러 면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7가지 생각하는 그냥 사회적인 성공, 인생에서의 성공을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약간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인생에서의 성공 혹은 사회적인 성공,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 그러면 누가 떠오르나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자수성가해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되고, 또 자기의 재산의 99%를 좋은 일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영향력도 어느 사람 못지 않죠. 그러나 이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하기만 했을까요? 최근에 벌어진 코비드 19 그 치료법을 놓고 이 사람이 당장 쓸 수 있는 약이 있는데 반대한다. 자기가 그 백신을 개발할 때까지 그 약을 쓰면 안 된다는 식의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또 욕을 먹고 있죠. 아무리 존경받고 좋은 사람도 한쪽을 보면 욕을 먹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가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손흥민 선수죠, 우리나라. 왼쪽에 손흥민 선수 분명히 아닌데 오른쪽은 누군가요? 똑같이 생겼네요. 어느 신문에 난 손흥민 선수가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얼굴이 변할 것이다 하는 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던 사진인데, 오른쪽이 누구일까요? 혹시 추측이 되시나요? 정답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요? 최소한 교육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왜? 이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오고 또 명예박사도 여러 개 받고, 심지어 지금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역시 갈립니다. 일부에서는 역대 유엔 사무총장 중에 가장 무능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평생 최대한 발휘하고 산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식이 이 정도로 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물론 브로드웨이 쇼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앞에 나와 있는 락시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을 권총으로 쏴 죽이죠. 그리고 그 요새 사회가 어떤 유명만 해주면 무조건 돈도 벌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어떤 컬처를 이용해서 그 좋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변호사 덕분에 무죄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스타가 돼갖고 떼돈을 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유명해지고 또 성공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조금 생각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사람인데, 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싫어서 싫어하는 거죠. 특별한 정확한 정책이나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세계 최대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또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재벌이 되고,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교육적으로도 이 사람은 아이비리그 명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를 졸업했죠.
그래서 그냥 여태까지는 그냥 한번 성공이란 무엇인가, 누가 성공한 인물인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21세기에 들어서 성공의 조건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뭐 조선시대 때는 열심히 외워가지고 글 잘 쓰면 과거 붙는 거고 장원급제하면 가문의 영광이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저절로 제한된 인원 내에서 뽑힌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지위도 올라가게 돼 있고 또 거기 이제 가문의 영향력이 따라줘야죠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는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한국 사회가 그 고시라는 열풍에 휩싸여 가지고 아무리 가난해도 고시만 붙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집안이 일어서는 뭐 지금 한국에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바닥에서 일어나서 고시 붙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들. 뭐 하여간 그런 건데 21세기에는 그런 것도 안 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는 20세기에는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렀던 상상력들이 결실을 맺는 획기적인 발명들이 현실화된다. 뭐 셀폰도 그렇고 요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창의성, 상상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도 창의력 그러고 창의력 학원도 보내는데 창의력이 학원에서 배워지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의력은 학원에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으로 부딪히고 호기심을 가질 때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산업에서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집단의 힘을 이용한 하나의 그 어떤 컨셉이죠. 이것들이 여러 개가 합쳐지면서 대형화가 더욱 이루어질 것이다. 뭐 요새 영화 보면 아시겠죠. 뭐 그래픽부터 시작해갖고 음악, 미술 뭐 다 합쳐져가지고 거대한 영화가 하나 나오면 그 버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점점 대형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또 산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하는 산업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스템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중점을 두고 한국에서는 스팀이라 그러죠. 거기서 아트가 들어가 가지고 아무리 좋은 물건도 그 눈에 디자인이 맞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아트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까지 들어가죠. 거기다 요새 뭐 감성적인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막 합쳐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속화된 IT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정보의 홍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에 따라서 기록의 영구화가 진행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그 무한대적인 저장 용량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수십 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죠.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고등학교 때 졸업 파티에서 흑인을 비하하는 분장을 한 일이 있다. 이런 사진이 튀어나오고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던 일이 한 번 있었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욱 빈번해지고 또 더욱 철저하게 증거에 의해서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윤리적 기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진다. 이에 비례해서 인간성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며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적 혹은 윤리적 도움을 찾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요즘 뭐 종교적으로 미국에서 소수파에 속하는 무슬림을 욕한다든가 지적을 한다든가 그러면 큰일 나죠. 네. 미국 법에 분명히 한 남자는 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돼 있지만 물론 뭐 요새는 한 남자가 한 남자하고도 하기도 하지만 무슬림들은 뭐 6명, 5명 뭐 부인을 이렇게 얻어도 예전에는 그게 법적, 도덕적 윤리가 어떤 정도는 확고하게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요새는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뭐 이런 사람들도 요새는 뭐 사회의 비난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특별한 사람들 대접을 받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변화에 그대로 적응을 못하면 그 교육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제자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7가지 C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미국 교육학계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21st Century Lifelong Skill 그렇게 얘기하죠. 7C. 이건 교육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내용을 교육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Critical Thinking and Doing. 그래서 내용은 이건 어떤 창의력이고 상상력이고 생각하는 능력이죠. Problem Solving.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거는 꼭 예전같이 수학이 있으면 공식을 집어넣고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해서 결과를 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엉뚱한 방법으로 푸는 걸 더 좋아하는 게 요새 경향이죠. Research, Analysis, 연구와 분석, Project Management, 그걸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학교 다니면서 교육에 의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또 집안에서 부모들한테 배워야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creativity, 이게 창의력이죠. 그래서 새로운 knowledge, 그 knowledge creation, 새로운 그 지식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best fit design solution, 제일 잘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artful storytelling, 요새 뭐 관광지에 가도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관광객들이 오질 않죠. 스토리를 만들어서 붙이는 거, 어떤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대학을 갈 때 이 스토리텔링이 에세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죠. 근데 collaboration, 그러니까 남과의 협동성, 협력이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현대에서 혼자 나 잘났다. 물론 천재가 뭐 수백 명을 먹여 살린다. 그 천재가 갖고 있는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ooperation, 협력, compromise, 타협,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하고, consensus,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community building, 내가 목표하고 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은 목적을 가진 커뮤니티를 빌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cross-cultural understanding. 그래서 그냥 다른 문화, 다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국제화에 대한 어떤 분명한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차별하지 말고 아닌 말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왕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친구고 잘 사는 친구고 나한테 더 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across diverse ethnic knowledge and organization culture. 저는 diverse, 다양한 ethnic, 인종적인 어떤 그런 knowledge를 갖춰야 되고 organizational culture. 그래서 가끔 보면은 한국 학생들이 너무 한국 학생들만 돌아가지고 미국에서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을 만났을 때 적응을 못해가지고 좀 심각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아는 어느 집 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뭐 전교 1등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뉴욕에 아주 굉장히 큰 파이낸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상관이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그 흑인 차별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게 부르는 걸 많이 듣고 그래서 그 또 상관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시키고 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동기한테 상관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이것은 N-word라 그러죠. 그런 말을 써가면서 욕을 했는데 그게 들어가는 바람에 그 친구는 회사에서도 잘리고 다시는 취직을 못하게 됐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취직을 하려면
몇 번 직장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그러고 물어보거든요. 전화가 오면 대답이 걔는 레이시스트야, 인종차별주의자야. 이거 한마디면 미국에서는 평생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어도 그 부모한테 잘못 배운 그 타 인종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망한 경우죠. 조금 길게 얘기가 갔는데 앞으로 이거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communication, 소통력이죠. 대화력. 이게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미국에서는 그 직장 면접 시험을 볼 때 꼭 체크하는 것 중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이걸 얘가 어떻게 설명을 잘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아듣게 만드냐.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남과 잘 하느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현대사회의 서바이벌 스킬이죠. 특히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crafting messages and using media effectively. 그래서 어떻게 미디어를 잘 사용하느냐 하는 거, 방법, 그 다음에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Computing ICT Literacy.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를 좀 자유롭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뭐 완전히 성공해서 올라가면 비서가 해줄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해줄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자기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현대사회에서는 뒤로 밀려나니까 요새는 뭐 모든 것이 컴퓨터에 기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90이 된 할머니들도 셀룰라폰 배우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effective use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knowledge tools. 그거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career and learning self-reliance. 이게 무슨 얘기냐? career 할죠. 그 자기 경력을 추구하는 것. learning self-reliance.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뭐냐?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career.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managing change, lifelong learning, and career redefinition. 그래서 이거를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flexibility라고 얘기하죠. 좀 이렇게 유연성을 갖고 이쪽 길로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살짝 틀어갖고 옆에 분야하고 또 융합을 시켜갖고 가기도 하고, 그러려면 자기 평생 동안 뭔가를 계속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국 교육계에서 얘기하는 교육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7가지 C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기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가 더 있죠. 뭘 배워야 되냐? Correct moral and behavior. 올바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도덕 시간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 얼마 전에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코비드 19이 번졌으니까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거십시다 이런 뭐 메시지가 왔다고, 이게 사회주의냐 뭐냐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모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모든 기록이 영구히 남고 올바로 가슴 속에서 타인종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21세기에는 성공하기 힘들죠. 이건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이건 부모한테 배워야 됩니다. 이건 교회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절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학교에서는 윤리와 도덕은 하나의 정해진 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 판단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끔 보면 윤리, 도덕 이런 거 가르치는 과목 보면 재밌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평소의 말투 그리고 사상에서 그대로 아이들이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 하나하나는 다음번에 팟3 할 때 한 번씩 깊숙이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부모가 되기 강의는 당분간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미국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계속 하도록 하죠.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내십시오.